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생활의 현실적인 장단점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태국에 온 것은 벌써 20년 전인 2003년의 짧은 여행이었어요. 낮은 물가와 색다른 문화에 반해 그 후로도 거의 매년 태국으로 여행을 왔죠. 특히 방콕과 푸켓이 주 여행지였는데 2019년도에 치앙마이를 처음 방문하면서 이곳의 분위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록초록한 자연 환경과 조용하고 느긋한 도시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이더군요. 마침 아이들이 커가면서 한국의 탈출구 없는 교육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리를 하던 중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공간과 장소의 변화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선 내가 살고 싶은 나라도 선택하면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선진국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 당시 인종차별 문제가 워낙 부각되기도 했고 문화 차이나 의료, 직장, 교육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그곳에서 이루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삶의 철학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맞는지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던 채 한국에서도 가깝고 정주 여건이 좋다고 소문난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가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1월에 조호바루에서 2주, 치앙마이에서 3주간 생활을 해봤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치앙마이가 잘 어울리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지러웠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육아휴직을 하고 떠날 결심과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1년 11월에 치앙마이로 왔고 이제 만 3년 차를 향하고 있네요. 1년 정도 살아보니 여행이나 한 달 살이와는 또 다른 모습의 치앙마이가 보이더군요. 공간뿐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진정한 치앙마이 생활의 매력과 단점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 가족은 중대한 결심을 해야 했는데요. 우려도 많았지만 고민 끝에 기본 터전을 태국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이나 규칙적인 수입을 당장 대체할 수는 없었기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까지 일명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되었죠. 현재 저는 거의 매달 서울과 치앙마이를 오가며 한국에서는 일에 집중하고 태국에서는 가족과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답니다. 가족들도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때로는 베트남이나 일본 등 아예 삼지대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생활 방향이 엄청 넓어진 거죠.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탄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서 있는 시간이 더 길지만 마음가짐은 한국에 잠시 여행 와서 프로젝트 뛴다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양국을 오가는 삶에 익숙해졌죠. 잘 몰랐던 태국 이야기 치앙마이 라이프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태국 생활의 장단점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 와닿는 장점은 저렴한 생활비입니다. 태국 현지인들에게 느껴지는 물가는 다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저와 같은 상황에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니 이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계절이 여름 하나만 있다 보니까 딱히 옷을 살 일이 없습니다. 한국은 사시사철 옷을 바꿔줘야 하죠. 이불도 바꿔야 하고요. 한국에서 살 땐 당연한 거라 못 느꼈는데 냉난방비를 비롯해 계절적인 이유로 지불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옷 한두 벌만 있으면 1년 내내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비, 세탁비 지출이 한국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실제로 저는 반바지 서너 벌과 반팔 티셔츠 몇 장 있으면 1년 내내 충분했어요. 여기서 딱히 차려 입을 일도 없고요. 비즈니스를 한다 쳐도 반팔 와이셔츠면 충분하죠. 또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식료품비 엄청 싼 편인데요. 태국이 세계적인 식량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쌀 수출 세계 2위를 할 정도로 쌀이 남아돌고요. 다고리 등 개육과 새우 수출은 세계 1위입니다. CP라고 태국 재벌 1위 기업이 식료품 유통 회사죠. 먹는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퍼줘도 되나 싶을 정도죠. 바나나나 망고, 코코넛도 사방에 열리니 사실 거지도 굶을 일이 없습니다. 평범한 식당에서 100바트 안 줘도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요즘 10,000원에서 15,000원 하는 쌀국수가 여기서는 50밭,
한화로 2,000원이 안 됩니다. 요즘은 밥 먹고 꼭 커피나 음료 마셔야 하잖아요. 커피 2,000원대, 스무디 2,500원이면 충분하고요. 간식거리도 콜라 500원, 컵라면 300원, 꼬치 400원, 망고 1kg에 3,000원이면 됩니다. 집값 역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가족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 50에서 60 정도면 콘도 스튜디오 구할 수 있고 서너 명 가족이라도 100만 원에서 150이면 단독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올린 주택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통신비도 엄청 싼데요. 데이터 통화 무제한 요금이 400바트가 안 됩니다. 15,000원이죠. 한 명 요금으로 4명치 낼 수 있죠. 이렇게 기본 생활비가 저렴한 덕분에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요즘 5,600만 원 벌어도 어렵다는데 그 돈 여기 서면 보통 노동자들 연봉에 맞먹는 아주 큰 돈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더욱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인데 반해 태국은 0.5%대입니다. 물가 변동에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요즘 서울에 김밥 5,000원, 7,000원 하는 거 보고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내년이면 또 얼마나 올라 있을지. 그 돈 아껴서 저는 비행기 티켓 끊습니다. 보통 치앙마이행 항공권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언저리인데 1년에 12번을 왕복해도 6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하루에 16,000원 절약하면 1년치 항공권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벌어서 태국에서 쓰면 소비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 사업 측면에서도 분명 기회가 있어요. 물론 좋은 기회를 잘 잡아야겠지만 제가 아는 태국 친구들 가게 여는 거 보면 4,5천만 원으로 시내에 그럴듯한 바를 차리고 1,2천만 원으로 커피 농장을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인건비도 최저임금으로 하루 10,000원꼴이라 레버지리가 가능하죠. 물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은 다단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요. 태국 생활 단점편은 다음 영상으로 미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앙마이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